거울을 볼 때 얼굴빛은 보면서 혹시 손톱 색깔이나 줄무늬를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손톱을 단순히 미용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의사들에게 손톱은 몸속 장기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손톱은 단단한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뿌리에는 모세혈관과 신경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피가 잘 돌고 있는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심장, 간, 신장 기능이 건강한지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이 바로 손톱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들은 진료 중 환자의 손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줄무늬가 생겼나요? 색이 어둡게 변했나요?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한가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혈류 영양장기 기능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손톱은 옅은 분홍색이며 매끄럽고 윤기가 납니다. 피가 잘 돌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손톱에 줄무늬가 생기거나 색이 검거나 희게 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지금 나 좀 힘들어요 라고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손톱에 가로줄이 생겼어요. 내일이 깨진 줄 알고 그냥 넘겼죠. 하지만 검사 결과 그는 간 효소 수치가 높고 혈류 순환이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즉, 손톱이 몸보다 먼저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톱의 성장 속도는 혈류와 직결됩니다. 심장이 피를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거나 간이 피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손톱은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고 줄무늬나 변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이 신호를 혈관과 장기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세로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 저하나 단백질 부족, 가로줄은 간 신장 기능 이상, 검은 줄은 피부암, 혈관염 등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손톱은 몸속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조용히 알려주는 창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할 때 얼굴보다 먼저 손톱을 보세요. 손톱이 말라있거나 줄무늬가 생겼다면 그건 몸이 이미 쉬고 싶다는 뜻입니다. 손톱은 당신의 몸이 보낸 편지입니다. 피가 얼마나 맑은지, 심장이 얼마나 힘차게 뛰고 있는지, 간과 신장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오늘 거울을 보기 전에 잠시 손톱을 바라보세요. 그 작은 표면 속에 당신의 장기와 혈관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손톱의 줄무늬가 피와 장기 기능의 거울로 불리는지, 즉 손톱의 변화가 내부 장기의 신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톱의 줄무늬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피의 질과 장기의 상태가 손끝에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피가 맑고 순환이 원활하면 손톱은 매끄럽고 반짝입니다. 하지만 피가 탁하거나 장기가 피로해지면 손톱의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하죠. 손톱은 약 0.1mm씩 매일 자랍니다. 즉, 손톱의 1cm는 지난 100일간의 당신의 건강 기록입니다. 이 작은 손톱은 그동안의 혈액순환, 영양 상태, 장기 기능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는 바이오 로그북, 비오 럭북 같은 존재입니다. 의학적으로 손톱의 줄무늬는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세로줄, 주로 혈류 저하, 영양 결핍, 노화로 발생 가로줄, 간 신장 기능 저하 또는 큰 질병 회복 후에 나타남 검은 줄, 멜라닌 색소 변화나 혈관 피부암의 가능성, 즉 줄무늬의 방향과 깊이, 색은 어떤 장기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다면 이는 피가 손끝까지 충분히 돌지 못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면 손톱 세포가 매끄럽게 자라지 못하고 결국 표면이 갈라지며 줄이 생깁니다. 이건 단백질 부족이나 혈류 정체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불균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손톱에 가로줄이 생겼다면 그건 일시적으로 손톱의 성장이 멈췄다는 뜻입니다. 보통 고열, 약물, 심한 피로 혹은 간신장이 필요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톱이 자라는 속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밀접한데 간이 피로하면 손톱 성장이 멈추면서 그 시기에 생긴 흔적이 가로줄로 남습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손톱에 여러 개의 가로줄이 생기자 단순한 노화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고 콜레스테롤이 기준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이 내 몸보다 먼저 말하고 있었던 거군요. 손톱은 혈류와 장기의 대화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피가 잘 돌면 손톱이 고르게 자라고 혈류가 막히면 손톱은 불규칙하게 자랍니다. 심장이 피를 잘 밀어내지 못하거나 간이 피를 정화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가장 말단인 손끝에 먼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의사들은 손톱의 줄무늬는 간과 심장의 기록선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톱의 변화는 장기 기능이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외적 징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톱은 당신의 피가 얼마나 맑은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줄무늬는 나쁜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손톱의 작은 선 하나가 피의 흐름, 장기의 균형, 그리고 몸의 피로를 모두 말해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깊어지고 읽을 줄 알면 병보다 먼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나는 세로줄의 의미와 그 안에 숨은 영양순환의 경고 메시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울 속 손톱을 자세히 보면 마치 나무결처럼 곱게 뻗은 세로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말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안에 혈류 저하와 영양 결핍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손톱은 매일 자라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 속에는 모세혈관과 단백질 세포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가 잘 돌지 않거나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지면 손톱 세포가 고르게 자라지 못하고 중간중간 성장의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세로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로줄은 크게 3가지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1. 혈류 저하. 피가 손끝까지 도달하지 못할 때 심장의 펌프력이 떨어지거나 혈관이 좁아져 순환이 느려질 때 손끝은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때 손톱은 약해지고 매끄럽던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특히 혈압이 낮거나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은 세로줄이 점점 진해지기도 합니다. D영양 결핍, 단백질, 아연, 비타민 부족 손톱은 단백질 케라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표면이 갈라지고 윤기를 잃습니다. 또한 아연과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느려져 손톱이 얇아지고 쉽게 깨집니다. 3. 노화, 세포 재생력, 저하 나이가 들수록 손톱 뿌리의 혈류와 세포 활동이 감소하면서 손톱이 천천히 자라고 세로줄이 뚜렷해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혈류를 개선하고 영양을 보충하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톱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세로줄이 많이 생겼어요. 그녀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가 낮고 아연 결핍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양제와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하며 하루 10분씩
송곳 마사지와 온찜질을 병행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손톱은 다시 매끄럽고 윤기 있게 자랐습니다. 피가 도는 게 느껴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로줄은 단순히 손톱의 표면 변화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잃었다고 알려주는 시각적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혈류장애, 빈혈 혹은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관리하면 몸은 놀랍게 빠르게 회복합니다. 손톱은 피와 영양이 정상화되면 2-3개월 만에 새롭게 자랍니다. 즉, 손톱은 회복이 눈에 보이는 장기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맑아지면 손톱이 먼저 반짝입니다. 그건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혈류와 장기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손톱의 세로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지금 단백질, 아연, 비타민 B를 충분히 섭취하고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손톱은 다시 밝고 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로줄보다 더 심각한 가로줄, 즉 몸속 장기가 제 기능을 멈췄을 때 생기는 위험한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톱에 가로로 선이 생겼다면 그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보우선 보스 라인스이라 불리며 손톱이 한동안 자라지 못했을 때 남는 정지선입니다. 즉, 몸속 장기가 잠시 기능을 멈추었거나 심한 스트레스 질병으로 인해 세포 재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흔적입니다. 손톱은 하루도 쉬지 않고 자라지만 간이나 신장이 피로하거나 심장이 약해지면 그 순간 손톱의 성장도 멈춥니다. 그 시기에 생긴 손톱 조직이 밀려 올라오며 눈에 보이는 가로줄 무늬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줄의 위치를 보면 몸이 언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로줄은 세로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3가지 때문입니다. 일간 기능 이상가는 단백질을 합성하고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간이 필요하면 손톱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손톱 성장이 멈춥니다. 특히 간 효소 수치가 높거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손톱이 두꺼워지고 가로줄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신장 기능 저하 신장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혈액 내 독소가 쌓이게 되고 피가 탁해져 손톱 뿌리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때 손톱이 고르지 않게 성장하며 깊은 가로선이 생깁니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열성 질환 몸이 큰 충격을 받으면 피가 장기로 몰리며 손끝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시기에 손톱이 잠시 멈추고 회복 후 다시 자라면서 경계선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가로줄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그는 손톱이 갑자기 파도처럼 울퉁불퉁해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여겼지만 검사 결과간 수치가 높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손톱이 몸보다 먼저 보낸 경고입니다. 그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술을 줄이고 단백질, 비타민이 풍부한 두부와 생선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3개월 뒤 손톱의 가로줄은 점차 옅어지고 새로 자라는 손톱은 밝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손톱의 가로줄은 무서운 징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몸이 회복하려는 과정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를 인식하고 휴식과 영양을 보충하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의 가로줄은 몸이 잠시 쉬었다는 표시예요. 그 줄이 생겼을 때
스스로에게 묻는 게 좋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지쳐 있었나? 가로줄은 병의 기록선입니다. 그 줄 하나를 통해 우리는 몸이 언제부터 힘들었는지, 어떤 장기가 먼저 신호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손톱에 가로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직 스스로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위험이 아니라 회복의 요청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톱에 나타나는 가장 위험한 신호, 검은색 줄무늬, 즉 피부암이나 혈관 질환의 전조일 수 있는 치명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톱에 나타나는 줄무늬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 줄무늬, 의학적으로 멜라닌 색소 선조, 멜라노니치아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피부암, 손톱 및 흑색 종이나 혈관 이상을 나타내는 치명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톱에 검은 줄이 생기면 충격을 받았나, 피멍이 들었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멍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반면 검은 줄이 몇 주 이상 그대로 남거나 점점 짙어진다면 그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톱의 검은 줄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생깁니다. 1. 멜라닌 색소 증가, 피부나 손톱 밑에 있는 색소세포. 멜라노사이트 용우가 자외선, 호르몬, 약물, 염증 등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될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양성이지만 색이 짙고 폭이 넓어지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혈류장의 손끝에 미세혈관이 막히거나 혈전이 생기면 피가 한 곳에 고여 검은 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끝 저림, 손톱 주변의 붓기, 통증이 동반됩니다. 사막성 흑색종, 손톱 및 피부암, 손톱 뿌리의 색소세포가 암으로 변한 경우 줄무늬가 점점 굵어지고 주변 피부로 번지며 손톱 모양이 변형됩니다. 이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손톱 가운데 생긴 검은 줄을 반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냥 멍이겠지요. 하지만 줄이 점점 넓어지고 손톱이 일그러지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손톱 및 흑색종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 후 완치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작은 줄무늬 하나가 제 생명을 살렸어요. 손톱 및 흑색종은 전체 피부암 중 1.3%에 불과하지만 발견이 늦으면 전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검은 줄이 점점 넓어지고 색이 진해질 때, 줄이 손톱 뿌리, 큐티클까지 번질 때, 손톱이 갈라지거나 변형될 때, 손톱 주위에 통증이나 붓기가 있을 때, 이 외에도 손톱의 검은 줄은 당뇨병, 고혈압, 혈액질환 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끈적하거나 혈류가 느려질 때, 손톱 아래 모세혈관에 미세출혈이 생겨 검은 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은 줄은 몸이 보내는 긴급 호출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병이 깊어지고 들어주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톱의 색은 장기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피가 맑고 순환이 좋을수록 손톱은 투명하게 빛납니다. 하지만 피가 탁하거나 장기가 피로하면 색이 어두워지고 줄이 생기며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 작은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손톱의 검은 줄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톱의 줄무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위험도 3단계, 즉 단순 영양 부족부터 장기 이상, 암까지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손톱에 줄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줄의 방향, 색, 깊이, 개수에 따라 단순한 영양 부족부터 장기 기능 이상, 심각한 질환의 징후까지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손톱 줄무늬를 볼 때 건강 상태를 판단하는 위험도 3단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위험 단계, 얇고 옅은 세로줄 주요 원인. 피로, 영양결핍, 노화. 2단계의 손톱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얇은 세로줄이 여러 개 보입니다. 대부분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피가 송곳까지 고르게 돌지 않아 생긴 것입니다. 관리법: 단백질, 아연, 비타민, 비군 섭취, 하루 10분, 송곳 온찜질, 충분한 수면과 복식 호흡으로 혈류 회복. 이 단계는 꾸준한 영양 보충과 휴식만으로도 손톱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이죠. 이 중위험 단계, 깊은 세로줄 또는 얕은 가로줄 주요 원인, 혈류 저하, 간 신장 피로, 자율신경, 불균형 손톱의 줄이 진하고 깊어지거나 가로 방향의 얕은 선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장기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손발이 차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피로감이 쉽게 찾아옵니다. 몸이 조용히 이제 좀 쉬어야 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관리법: 짠 음식 카페인 술, 줄이기 하루 20분, 가벼운 걷기 미지근한 물, 68잔 섭취, 송곳 마사지로 혈류 자극 손톱이 자라면서 줄이 서서히 옅어지면 몸의 순환이 회복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3. 고위험 단계, 깊은 가로줄, 검은 줄, 울퉁불퉁한 표면 주요 원인. 장기 기능 이상, 혈관 질환, 암 전조 손톱에 깊은 가로줄이 여러 개 생기거나 검은 줄이 짙어지고 손톱이 일그러지면 심장, 간, 신장 중 한 곳 이상에서 기능 저하가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검은 줄이 점점 넓어지거나 큐티클 손톱 뿌리까지 번지는 경우 피부암 손톱 및 흑색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시 병원 진단 필요, 혈액검사, 간, 신장 기능 검사, 피부과 내과 정밀 진료 주의할 신호, 손톱의 색이 불균일하게 변함, 손톱이 두꺼워지고 갈라짐 송긋, 저림 통증 동반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알려줍니다. 줄이 있다는 건 아직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 애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손톱의 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몸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병보다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뜻이죠. 손톱 줄무늬의 위험도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명 신호의 단계표입니다. 손톱이 맑고 고르게 자란다는 건 피가 깨끗하고 장기가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톱의 변화로 심장 질환을 미리 발견한 실제 사례, 줄무늬를 무시하다 심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끊은 지 오래 매일 아침마다 산책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톱을 깎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왜 손톱에 가로로 굵은 선이 생겼지? 손톱이 울퉁불퉁하고 중간이 끊어진 듯한 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2달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밤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끝이 자주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그의 손톱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손톱에는 3개의 뚜렷한 가로줄이 있었고 색이 창백하며 윤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피검사 결과
혈류순환 저하와 심장 기능 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진행된 심부전 heart failure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손톱에 줄무늬가 생긴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2-3달 전이요. 그때 유난히 피곤했어요. 그 시기 그의 심장은 이미 피로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톱이 그 신호를 몸보다 먼저 보여준 것이었죠. 치료는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복식 호흡을 하고 짠 음식과 커피를 줄이며 하루 20분씩 천천히 걸었습니다. 또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2달 후 새로 자라난 손톱은 매끄럽고 반짝였습니다. 가로줄은 점점 위로 밀려 사라졌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안정적이었고 숨가쁨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손톱이 제 심장보다 먼저 말했네요. 그의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손톱의 변화는 그만큼 정직하고 몸속 이상을 가장 빨리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슷한 신호를 몸이 보냈음에도 그걸 나이 탓으로 넘기며 병을 키웁니다. 하지만 손톱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가 막히면 줄이 생기고, 장이 피로하면 색이 변하고, 심장이 약해지면 윤기가 사라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손톱의 줄무늬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낸 타임라인입니다. 그 줄을 따라가면 언제 몸이 힘들었는지, 언제부터 회복이 시작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작은 줄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항상 미리 신호를 보내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병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톱은 심장의 거울입니다. 줄무늬는 피로의 기록이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걸 읽을 줄 아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를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톱이 보내는 또 다른 3가지 구조 신호, 즉 성장 멈춤색 변화 표면, 갈라짐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톱을 1분 동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1분은 단순한 미용 검사가 아니라 피의 질 혈류 장기 기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건강의 창문이 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일색 확인, 피의 맑기 테스트 20초, 밝은 조명 아래 손톱을 보세요. 건강한 손톱은 은은한 분홍빛이며 혈류가 잘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희거나 창백하다면 빈혈관 기능 저하의 가능성, 푸른빛이 돌면 혈류장애, 산소 부족, 노란빛, 신장 피로 또는 체내 독소 누적, 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무늬와 함께 변했다면 장기 피로가 누적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표면 확인, 순환과 영양 상태 테스트 20초. 손톱 표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만져보세요. 매끄럽고 윤기 있는가, 거칠고 울퉁불퉁한가. 매끄럽고 단단하다면 혈류 원활, 영양 균형 양호. 세로줄이 많다, 혈류 저하, 영양 결핍. 가로줄이 깊다, 장기 기능, 저하, 스트레스. 검은 줄이 있다, 피부암, 혈관 질환 가능성. 즉시 진료 필요. 3 눌러보기, 순환 반응 테스트 20초. 손톱을 2초간 눌러보세요. 피부가 하얗게 변했다가 2초 내에 다시 분홍빛으로 돌아오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색이 천천히 돌아오거나 3초 이상 걸린다면 이미 말초 혈류 장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응급실에서도 쓰는 간단한 순환 검사입니다. 혈류가 늦다는 건 심장 펌프력이 약하거나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결과 해석 가이드 모두 정상. 혈류와 장기 기능이 안정적입니다. 1-5개 이상 신호, 영양 불균형, 혈류 저하 가능성, 식습관 수면 조절 필요, 3개 이상 신호, 장기 피로 누적 가능성, 내과 정밀 검사 권장. 이 테스트는 단순히 손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읽는 행위입니다. 색이 밝아지고 표면이 고르게 변하고 눌렀을 때 반응이 빨라진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 중이라는 뜻입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이 테스트를 습관처럼 했습니다. 손톱 색이 다시 맑아졌어요. 그건 그의 혈류와 심장이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은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병보다 먼저 몸의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손톱의 건강을 되찾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톱은 하루에도 조금씩 자라지만 그 자라나는 속도는 당신의 혈류, 영양, 장기 기능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건강한 손톱은 깨끗한 피와 균형 잡힌 영양에서 태어나고 탁한 피와 피로한 장기 속에서는 금세 거칠고 약해집니다. 오늘은 손톱을 회복시키고 몸속 순환을 되살리는 실전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단백질 보충, 손톱의 재료를 채워라. 손톱의 주성분은 케라틴, 즉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잘 부러지며 세로줄이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꾸준히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음식, 두부, 계란, 생선, 닭가슴살, 검은콩, 견과류. 식사 중 한 끼에는 반드시 단백질 식품 1가지 이상을 포함하세요. 이 염분과 당 줄이기, 피를 맑게 하라 짠 음식과 단 음식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송곳 혈류를 느리게 합니다. 혈류가 막히면 손톱으로 산소가 제대로 가지 못해 색이 탁해지고 줄무늬가 깊어집니다. 실천 팁. 간은 반만, 국물은 덜 먹기. 탄산 과자 대신 과일 한 조각 하루 물 6-8잔으로 혈류 순환 유지, 산 미네랄과 비타민, 손톱의 탄력을 살려라. 아연, 철분, 비타민, B는 손톱 세포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이것들이 부족하면 손톱이 푸석해지고 쉽게 갈라집니다. 추천식품, 아연, 굴, 호박씨, 달걀 노른자, 철분, 시금치, 간, 콩류, 비타민 B군, 동곡물, 현미, 유제품, 비타민 E, 아몬드, 해바라기 씨, 올리브유 손톱이 다시 윤기를 되찾는 건 피와 세포가 동시에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혈류 루틴, 송긋까지 피를 보내라. 하루 6분의 송긋 마사지와 복식 호흡은 약보다 강력한 자연순환제입니다. 간단 루틴, 송긋을 서로 비벼 30초간 온기 만들기, 손가락을 하나씩 주무르며 맥박 느끼기, 복식 호흡 10회,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이 습관은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송긋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손톱의 색이 달라집니다. 5. 숙면과 휴식, 장기가 회복하는 시간, 손톱은 밤에 자랍니다. 그때 간이 피를 정화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것만으로도 피의 질과 손톱의 윤기가 함께 좋아집니다. 잠 전 루틴,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멀리하기 따뜻한 물 한 잔과 복식 호흡. 이건 단순한 수면 습관이 아니라 몸이 손톱을 새로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톱과 혈류,
장기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을 돌본다는 건 결국 내 피를 돌보는 일입니다. 피가 맑아지면 손톱이 반짝이고 손톱이 건강해지면 심장도 쉬어갑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단백질을 올리고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밤에는 30분 일찍 잠들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손톱에 선명히 새겨질 겁니다. 그건 피가 다시 흐르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톱이 회복되면 몸 전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손톱의 건강이 곧 장기의 회복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손톱은 단순히 피부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몸속에서 일어나는 재생의 속도, 피의 질, 장기의 균형을 보여주는 작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손톱이 회복된다는 건 결국 몸이 다시 회복의 리듬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손톱이 밝아지면 피가 맑아졌다는 증거. 손톱의 분홍빛은 피 속의 산소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면 산소가 충분히 운반되어 손톱이 투명하고 윤기 있게 빛나죠. 하지만 피가 탁하거나 순환이 막히면 색이 어둡고 탁해집니다. 따라서 손톱이 밝아지는 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혈액이 정화되고 심장이 안정된 신호입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요즘 손톱색이 예전보다 분홍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밝아진 건 단순한 미용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회복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이 손톱이 단단해지면 장기가 힘을 되찾은 것이다. 손톱은 단백질과 미네랄로 만들어집니다. 즉, 손톱이 단단하다는 건 간과 위가 단백질을 잘 흡수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몸의 내부 기능이 안정됐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이 단단해진 환자는 회복이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만큼 손톱의 변화는 장기 회복에 눈에 보이는 기록입니다. 삼손톱이 매끄러워지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뜻. 손톱 표면이 고르고 매끄럽다는 건 심장이 피를 일정한 속도로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혈류가 고르게 흐르지 않으면 손톱 세포가 불규칙하게 자라며 줄무늬나 거칠음이 생깁니다. 즉, 손톱이 매끄러워진다는 건 심장의 박동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손톱이 자라기 시작하면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손톱이 더 이상 자라지 않던 사람이 다시 손톱이 자라기 시작했다면 그건 피가 말단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심장, 간, 신장이 힘을 되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톱이 자주 깎아야 할 만큼 빨리 자라요. 그 말은 피가 다시 순환하고 몸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 힘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손톱의 변화는 몸이 스스로 회복 중임을 보여주는 작은 생명의 그래프입니다. 혈류가 살아나면 손톱이 맑아지고 심장이 안정되면 손톱이 매끄러워지며 간이 회복되면 손톱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손톱이 회복되는 시점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잠이 깊어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장기 회복과 순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톱은 당신 몸의 작은 증거물입니다. 그 작은 표면 위에 심장의 리듬, 간의 해독력, 신장의 여과 기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이 건강해지면
그건 단지 손끝이 아닌 전신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 오늘 당신의 손톱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당신의 손톱은 어떤가요? 매끄럽고 반짝이나요? 아니면 줄무늬와 갈라짐이 보이나요? 그 작은 표면 속에 당신의 몸이 하루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피로했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톱은 말을 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건 나는 지금 괜찮아요, 혹은 조금 힘들어요 라는 몸의 속삭임입니다.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병보다 먼저 몸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손톱은 밝은 분홍색의 윤기가 있습니다. 그건 피가 깨끗하고 심장이 고르게 뛰며 간과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손톱이 탁하고 줄무늬가 많다면 그건 장기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한 76세 남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거울보다 손톱을 먼저 봅니다. 손톱이 밝으면 하루가 가볍고 탁하면 몸이 피곤하더군요. 그는 손톱을 통해 자기 몸의 리듬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혈압, 수면, 피로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손톱은 매일 자라며 그 하루하루가 당신의 건강 일기처럼 쌓입니다. 피가 맑을수록 손톱은 반짝이고 혈류가 막힐수록 색이 탁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낸 가장 정직한 편지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지워도 옷을 바꿔 입어도 손톱은 몸의 진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손톱이 맑고 고르면 몸의 순환이 평화롭고, 손톱이 거칠고 탁하면 몸의 안쪽에서 조용히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원 검진보다 먼저 매일 아침과 밤에 손톱을 관찰해보세요. 그건 단 30초면 됩니다. 색, 줄무늬, 윤기, 두께, 이 네 가지를 보는 습관이 당신의 장기와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손톱의 줄무늬가 옅어지고 색이 밝아지고 촉감이 매끄러워질 때마다 몸속 피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톱은 늘 희망을 말합니다. 줄무늬가 있어도 괜찮고 색이 탁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몸이 아직 신호를 보낼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손톱을 바라보세요. 그 표면에 비친 불빛처럼 당신의 심장도 여전히 따뜻하게 뛰고 있습니다. 손톱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당신의 생명과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손톱은 몸이 쓰는 가장 솔직한 일기입니다. 오늘 그 일기를 읽었다면 당신은 이미 병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당신의 손톱이 반짝이는 그날, 몸도 마음도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